매국노. 사퇴하라. 제 앞으로 쏟아지는 악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저라면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전국 PTA 부회장으로서 한국 수학여행을 막으려던 제가 지금은 한일 교류의 다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52살 중년 여성이 평생 믿어온 신념을 바꾼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실이 저를 바꿨죠. 매국노. 사퇴하라. 제 앞으로 쏟아지는 악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하야시 노조미입니다. 전국 PTA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수학여행 승인위원회를 오래 맡아왔죠. 그날 회의장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제 앞에 놓인 보고서들을 하나씩 들춰가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한국은 편향 교육의 현장입니다. 자료들이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장 뒤편에서 딸 레이가 휴대폰을 꽉 움켜쥐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직접 보고 말해요. 도망치지 말고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뜨끔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섰을 때 극우 성향 유튜버인 가토가 카메라를 들이댔죠. 부회장님, 한국행을 확실히 막으실 거죠? 시청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등허리를 더욱 곧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막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동행해서 감시하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보고할게요.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고 저는 오랜만에 낯선 떨림을 느꼈죠. 그날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만약 그곳이 정말 선전의 무대라면 제가 가장 먼저 그 가림막을 걷어내리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화면 속에서만 보던 현실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는 대기열이 거의 없었고 로봇이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억양이 전혀 어색하지 않더군요. 복도를 걸으며 저도 모르게 천장의 센서들과 동선 안내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홍보 임원으로 일했던 시절의 직업병이죠. 동선 설계에 전혀 낭비가 없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도 1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바닥에서 은근한 온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발이 따뜻해요. 레이가 신기해하며 웃었죠. 저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굴었어요. 과시용일 뿐이야. 하지만 제 귀는 이미 잡음이 적은 시스템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표정은 정돈되어 있었고 신호 체계가 급정거를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가토의 생방송 알람이 울렸습니다. 보여주기 쇼에 속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껐죠. 보여주기인지 실제인지는 끝까지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사동 골목에서 한복을 짓는 장인을 만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모노의 직선은 절제로 아름답고 한복의 곡선은 흐름으로 아름답습니다. 다름은 낮춤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였어요. 북촌으로 이동하던 중에 다른 학교 학생 2명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학생 정민우가 다가와서 서툰 일본어로 하지만 성실하게 길을 안내해 주더군요. 비가 오는 좁은 골목에서 마지막 신호등까지 배웅해주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친절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데 이토록 능하다니요.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찌개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레이는 수저를 내려놓고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자꾸 줄어들어요. 저는 말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알림창이 반짝였죠. 가토의 새 영상이었어요. 친절쇼에 속지 마라. 저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쇼인지 진심인지는 오래 지켜보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한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는데 하루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서대 문형무소 역사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슨트 박소연 선생님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자료로만 설명을 이어갔어요. 고문 도구들, 원본 사진들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지만 정작 제 발걸음을 멈춘 건 일본어로 작성된 당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제 조부가 남긴 군 복무 메모였죠. 날짜와 지명을 확인해 보니 역사관의 문서와 정확히 겹치더군요. 그동안 흉흉하던 추측이 조용한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이가 제 소매를 잡았어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누군가의 아픔이자 동시에 제 가족의 그림자이기도 했거든요. 박소연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분노를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부탁드려요. 인정은 책임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한동안 전시실의 유리 케이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다고 믿어왔던 제 확신이 사실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섰습니다. 저는 동상 앞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어요. 누군가가 내려놓고 간 노란 나비들, 짧은 쪽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이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더니 무릎을 꿇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만약 내가 그 소녀였다면. 미안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어딘가가 쿡 하고 아팠습니다. 저는 조부의 메모를 다시 접어서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모른다는 것이 때로는 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죠. 그 순간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토가 멀리서 촬영하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무릎 꿇은 PTA 부회장, 매국의 현장이라는 자막이 붙은 영상이 올라왔어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보았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동시에 찾아오는 해방감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귀국 첫날부터 사무실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해임하라, 사퇴하라는 목소리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가토는 명예훼손 소송을 운운했고 협회 내부에서도 저를 피하는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분노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신 기록을 보아주세요. 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 왔고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겠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레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 무섭죠? 그래도 가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박소연 선생님과 독립운동가 후손인 한진호 어르신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당신이 외로울 때 증거가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조용히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직접 보고 싶어요. 역풍 속에서도 작은 바람들이 제 쪽으로 불어오고 있었죠. 저는 직함을 내려놓을 각오를 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과 진실을 지키는 것,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답은 분명했거든요. 때로는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값진 선택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온라인 한일 진실교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박소연 선생님이 서대문 전시를 라이브 사료 수업으로 열어주시면 저는 일본어 자막과 질의응답을 맡았어요. VR로 역사 현장을 함께 보고 상호 홈스테이 시범도 시작했습니다. 첫 교류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소녀상 앞에서 추모 대신 다짐의 세레머니를 진행했어요.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인질로 잡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우가 건네준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고 깨달았죠. 거창한 슬로건보다 중요한 건 만나서 묻고, 듣고 확인하는 일상이라는 것을요. 몇 달 뒤 우리 학교와 한국 파트너 학교의 프로그램이 지역교육청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확실히 확장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직함보다 더 단단한 걸 얻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신뢰였죠. 그건 어떤 타이틀보다도 값진 것이었어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흐름이 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가토와의 공개 토론이 성사되었습니다. 가토는 익숙한 어조로 공격해왔어요. 감성파리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당시 일본어 원문 문서, 전시의 출처표, 학술지의 반론 검토, 교차 검증한 연표들이 차례로 화면에 떠올랐어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차분히 사실을 증명해갔죠. 방청석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토론이 끝나자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일본 교육청의 실무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파일럿부터 함께 하시죠. 지침을 공동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소녀상 앞에 섰어요. 1년 전 레이가 무릎을 꿇던 바로 그 자리였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부정이 아니라 인정으로, 단절이 아니라 교류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레이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다음 교류단 통역 제가 맡아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다리가 되자. 저는 하야시 노조미입니다. 제 직함은 바뀌었지만 사명은 분명해졌어요. 진실을 보는 용기,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일.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남은 생을 걸고 싶어 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